현대중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네. 띵웍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과자 하나 못 보여도 돼요? 하세요. 어떤 게 됐든 가장 같이 동반돼야 될 것들은 사람들의 마인드 변화, 즉 생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이만큼 줬는데 그 데이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궁금한 게 예. 현대중공업 예. 인재도 엄청 많을 텐데 예. 예? 하필이면 예. 그만 인재들 중에서 왜 박차장님을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 예. 왜 거기에 그렇게 맡기셨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발탁된 이유가? 강인한 추진력? 네, 안녕하세요. 고성의 테크 리뷰 제마크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IoT 플랫폼 다들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IoT 플랫폼 관련된 전문 기업인 IoT 플랫폼 PTC 코리아의 이현재 상무님 모셨고요. 또 그 PTC 코리아 IoT 플랫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박도희 차장님 모셔가지고 실제 전문 기업의 관점, 또 이렇게 사용 기업의 관점, 이 두 개 관점으로 진솔하게 뽑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이미지가 좀 바뀌셨네요. 네. 학위 따셨나요? 네. 아니요,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제 50대까지 변신의 또 나이입니다. 네. 네네. 뭐 보스턴에서 이게 학위 따고 오신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네. 예. 저희 특별히 되게 힘든 걸음 하셨어요. 네. 되게 바쁘시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으신데 오늘 네. 이 자리에 특별하게 저희가 초청해서 좀 모셨습니다. 네네네. 현대중공업에서 DT, 제조 DT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도희 차장님이십니다. 네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차장입니다. 네네. 근데요, 궁금한 게 예. 현대중공업 예. 인재도 엄청 많을 텐데 예. 예? 하필이면 예. 그만 인재들 중에서 왜 박 차장님을 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 예. 왜 거기에 그렇게 맡기셨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발탁된 이유가? 강인한 추진력? 아니, 저 인정합니다. 아, 그러세요? 봤는데 그래요? 이게 성격이 성격이 안 좋습니다. 네. 모든 것의 그 시작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혁신 붙이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성격이 리즈분하고 굉장히 유화적인 사람들이 되면 아, 말된다.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을 뒤집을 때 이렇게 서서히 뒤집는 것도 있지만 확 뒤집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네네. 요즘 같은 세상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하루라도 빨리 도전해보고 빨리 실패를 해야죠. 네. 빨리 실패를 해서 또 배우고 그다음에 네. 또 트라이 해보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언젠가 하다 보면 성공할 케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 발전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관점으로 이런 인재분들이 뭔가 하여튼 해보시는 판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사실 우리 테크 리뷰는요 뭐 정답을 제가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차장님을 차장님의 관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관점을 그래서 차장님은 좀 좌충우돌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차장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 팩토리, 뭐 IoT,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을 차장님의 관점에서 그냥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정해 주신다면.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이 뭐냐? DT의 목적이 뭐냐? 그럼 제조 파트에서는 아니면 뭐 제품 서비스 파트에서는 물론 다 통틀어서라도 데이터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래서 그 데이터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기존의 IT 시스템에서 입력하던 사람이 입력하는 데이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거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 쉽게 생각하면 오늘 온도에 따라서 아니면 오늘 기온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런 것도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뭐 설비에서 오는 데이터, 모든 데이터들을 다 끌어모아야 된다. 그래서 IoT가 생겨나게 된 거고.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체크 무늬를 입을까, 뭐 원색을 입을까, 뭐 그런 것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디시전하기 위해서 오늘 날씨에는 뭐 체크가 어울릴 것 같아. 과거 경험적으로. 그게 결국은 빅데이터 분석 통해서 나올 거고 그런 일련의 통계를 다 해가지고 데이터를 그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게 저는 DT고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고 스마트 제품이고 스마트 서비스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 결정을 딱 내렸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차장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어요. 스마트 팩토리가 차장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는
보이는 공장, 네. 눈에 보이는 공장이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도 좀 인상적이었고 음. 지금은 좀 그보다도 좀 더 진화된 답변을 지금 하고 근데 계시는 보이는 거라고 공장 생각되고. 그 카피 본인이 만든 거 어디서 좀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그 그거를- 카피 좋은데 아주 보이는 그 공장. 카피는 저작권이 있어요. 그 카피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카피는 네. 저의 그 전 부서장님이셨던 분이 네. 그 멘트를 딱 양심적이시다. 카피라이시 있는 양심적이신데. 거였군요. 아니 이게 딱 방송에 나가서 그분을 모시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그리고 저보다 상관이시잖아요. 네, 그렇네요. 이 조직 문화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뭐랄까요, 그 현실적인 것들, 뭐 약간 프랙티컬하다 그럴까?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어떻게 심플한 게 어떤 아름다운 거거든요. 네. 처음에 그 업을 맡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저기서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야 될까 그 부분을 가장 처음에 시작을 했죠. 네, 그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될까 그 이제 그런 고민부터 그러니까 데이터 시작했고, 관점으로 보신 거네. 예. 그래야지만이 뭔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진행하신 공장이 있고 그걸 또 확산한 공장이 있으시잖아요. 네. 왜 그 공장을 처음으로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 기준이나 이유가 있을까요? 툭 까놓고 이야기 드리면 그 공장에서 먼저 의뢰가 왔어요. 네. 예. 스마트 팩토리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비에 대한 CMMS를 좀 만들어 달라. 네. 설비를 이제 컴퓨터로 관제해가지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음. 그랬는데 이제 제 그때 당시 그 지도해 주신 분하고 같이 딱 가서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그때 당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에 이제 좀 일을 좀 하고 계셨던 분이고 저는 이제 계속 IT만 하다가 네네. 들어왔었는데 가서 보니까 요거는 조금 잘하면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얘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DT나 스마트 팩토리나 뭐 4차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술 요소들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넣어가지고 네. 시범 공장을 하나 만들어보자.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지. 그 공장은 뭐 우리가 딱 지정을 해서 들어갔던 게 아니죠. 하필이면 들어갔던 게 조선소의 몇백 개의 공정 중에서 그냥 설비로 되는 공정이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제 제조업에 먼저 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 그 시범적으로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어떤 공장을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선택이 핵심 공정을 먼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쉬운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선택일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거기에 만약에 답변을 하라 그런다면 저는 쉬운 공장 택하겠습니다. 쉬운 거죠. 왜냐하면 성공을 해봐야 그 다음에 또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작은 성공이라도. 네. 네. 저희 이제 상사의 마인드가 그거예요. 빅피처 스몰 스타트거든요. 그렇죠. 네네. 스몰 스타트라고 해도 이게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새로 공장을 지어서 들어가는 케이스에서는 얘가 스몰 스타트가 되는데 여기서 스몰 스타트의 스몰은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스몰 스타트의 그 스몰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비에서 그동안에 데이터를 추출을 안 하고 있다가 거기다 하다못해 센서를 달게 되면 센서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센서 또 네트워킹 다 연결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없다라면 스몰 스타트들이 가능해요. 한 돈을 작게 들여가지고 성공을 계속 만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실패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 실패만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네네. 나중에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다 어디 가서 세션을 듣든지 뭐 컨퍼런스를 가든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좀 급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그 말씀을 하세요. 스몰 스타트를 해봐야 된다. 네네. 그리고 스몰 성공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전파를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회사 내에서도 뭔가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네네. 그런 분위기 조성 때문에 작게 시작하고 성공을 맛보는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 공정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얘는 실패를 하게 되면 그렇죠. 뒤에서 날아오는 역풍이 너무나 세죠. 그래서 쉽고 눈에 안 띄고 잘 안 보이는 데 가서 해야 돼요. 네.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뭐가 됐든 4차 산업이 됐든 뭐 어떤 게 됐든 가장 같이 동반돼야 될 것들은
사람들의 마인드 변화, 즉 생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피부로 느끼게 체감을 하게. 예. 예를 해가지고 뭘 얻을 수 있겠다라는 나한테 어떤 거, 이득이 예. 오는지. 내가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는 줬어요. 음. 데이터를 이만큼 줬는데 그 데이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 같은 그 전산쟁이들은 뭘 하는 거냐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고 현업의 사람들은 거기 와서 신나게 놀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신나게 놀려고 생각을 한다라면 노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윷놀이 할 때 윷놀이 규칙도 모르고 윷놀이 하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규칙도 알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어떤 것을 얻겠다라는 목표의식도 있고 그래야지만이 그게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렇게 확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솔직히 현대중공업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른 편에 속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선도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4차 산업이 서서히 더디게 가요. 네네. 근데 그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천천히 네네.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곳에서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게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네. 뭐 이렇게 참여하고 뭔가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동기부여 요소를 잘 찾아야겠네요. 네. 그거를. 그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죠. 지금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해보면 현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네. 궁금한 게 현업에 있는 분들이 예. 작년에 비해서 예. 올해 특별하게 좀 이렇게 약간 좀 구체적으로 예. 아, 요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내가 이렇게 놀면 되겠네. 예. 하는 게 뭡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이제 쉽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제 요런 관이 이렇게 이제 요걸 깎는 게 있어요. 이렇게 네네. 폼을 이렇게 깎아야 되는데 오케이. 얘를 많이 깎으면 안 되고 딱 정확하게 깎아야 돼요. 예. 엔진에 들어가는 부속품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오차의 범위가 굉장히 그렇겠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현재는 그걸 단연간의 경험자들만 그 사이즈를 측정을 하는 거죠. 아, 네. 굉장히 정확한 도구로 네네. 어마어마한 도구로 줄자를 이용해서 잽니다. 네네.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측정할 때마다 장비의 속도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파트가 그렇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트락이 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측정을 좀 자동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그 위험 요소도 조금 없애보고 네, 싶고 네. 품질도 좀 향상을 시켜보고 싶고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네. 예전에는 그냥 계속 그렇게 물론 그분들이 저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오셨는데 네.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금액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몇 번 그러니까 하다가 말았던 것들이죠.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하자고 막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선산업이나 아니면 수주산업이나 좀 이렇게 좀 공정 자체가 경직돼 있는 게 아니고 가만 보면 경직이 돼 있지만 얘가 흘러가는 공정인데 앞에 공정이 끝나야지만이 제가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에 공정이 언제 끝났냐를 이때까지는 어떻게 파악을 했냐? 무전기, 네. 전화, 아, 네. 대면, 네네네. 이메일 이런 거였거든요. 네. 이게 정보의 신속성이나 정확성이나 정보의 공유 자체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리고 그걸 확인하게 되면 사람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오해보다는 오해라고 해야 되나? 친하지 않으면 아. 약간 속이죠. 네네네네. 아직 안 들어갔는데 아직 안 네네. 만들어졌는데. 아, 뭔지 알겠어요. 아 만들어졌어. 내일 가지고 와. 나 지금 여기야. 거의 다 왔어. 우리 짜장면 집에 전화하면 그렇죠. 네네. 방금 출발 항상 방금 출발. 네. 이 짜장면은 맨날 출발했어. 제가 아까 데이터에 대한 디시전 의사결정을 하자 했잖아요. 네네. 그 애들은 데이터가 아닌 거지. 그리고 데이터의 정도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데이터의 좀 걸 보고 후공정이 아 내가 내일이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시작하려면 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반 사항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네네. 그런 공정의 효과를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미지만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네요. 예,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 데이터 흘러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갑자기 뭐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니까 거기서 보니까 아, 요걸 하면 좀 될 것 같다. 좀 변화의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조선업이 조선업만 할 거냐.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잡스. 스티브 잡스. 잡스. 네. 그분이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그분이 아이폰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그 제품 발표회하는 그걸 제가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완벽한 이렇게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한 그 체계를 갖추려면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기는 아이폰을 만들었고 거기에 모든 컨텐츠들을 다 담아서 자기는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건데 현대중공업도 똑같은 거죠. 현대중공업에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그렇죠. 배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뭐 회전기도 있고 뭐 건설 장비도 있고 포크레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그 뒷단에 일어나는 서비스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제조해서 파는 것만 생각했지,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센서 놓고 뭐 하고 해서 수집해가지고 얘가 딱 그렇잖아요. 집에 냉장고가 고장 나기 전에 와가지고 요 냉장고 고장 나요. 그래서 와서 고쳐주고 가면 그 제품 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서비스 쪽에 이제 사업도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뭐 신규 사업 쪽이라고 봐야 될거나 네네.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개념을 좀 더 하고 싶으셨겠죠. 관점이 달라진 거네요.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IoT 솔루션들이 시중에 되게 많잖아요. 아마 고객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할 때 얼마나 이 얘기 하고 싶었을까? 순수한 마음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저희 PTC 솔루션을 쓰고 계시나요? 띵웍스. 네. 현대중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네. 띵웍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과자 하나 못 보여도 돼요? 하세요. 달달한 걸 좀 먼저 드시고. 그러니까 당이 좀 떨어져서. 네. 근데 PTC가 몇 년 전에 신의 한 수를 뒀죠. 그 사장님 성함이 저희 CEO 예. 짐 애플만. 예, 네. 짐 그분이 짐이라고 하세요? 짐 네. 그냥. 네. 예. 짐 씨. 네. 짐이 욕하는 것 짐이 같다. 좀- 욕하는 것 같은데? 보통 짐은 이렇게 왕족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미스터 짐께서 네. 굉장히 신의 한 수를 뒀죠. 인수했죠. 캐비어를 낼름 인수하셨죠. 네, 네. 네. 걔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지금 담당을 해주고 있는 거죠. 캐리어가. 캐베어. 캐베어. 아, 캐베어? 캡 그 서버 커넥티비티를 EX라고 담당하는. 아, 네. 네, 네. 데이터 수집을 담당해주는 그 친구를 이렇게 사들인 게 신의 한 수였다. 데이터 수집하는 것도 다 보안이나 인증이나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네.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는 밖에 나가 보면 여기서부터 지구 한 바퀴를 돌릴 만큼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데이터 보안이나 뭐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체계가 갖춰져 있냐? 그렇지는 않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캐베어라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검증된 친구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할 때 쓰는 프로토콜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네.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 장치만 재개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데이터 수집 장치만 좀 좋은 거 하나 사서 쓰고 하면 되지 않냐. 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건 못하게 안 막아요. 근데 그 데이터 수집 장치의 프로토콜이 다양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 산업군에서 나오는 프로토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겠죠. 캐비어가 150여 정도의 지금 프로토콜을 지원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 안 걸리는 애들이 지금 나와요. 네. 150개가 되는데도. 네. 안 걸리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법이 그거죠. 캐비어에 그 프로토콜 넣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캐비어가 아닌 그 띵옥에서 제공해주는 다른 걸 가지고 저희가 수집 장치를 만들 때 이제 후자를 택해서 하고 있는 방법도 네네.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나중에 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DB에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든지 네, 아니면 그렇죠. 수집되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든지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현재 공장이 진행 돌아가는 상황을 VR로 만들어서 CPS 개념까지 탑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화면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래프 몇 개 얹으는 하면 쉽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현재까지 다 지원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툴로 제공돼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는 게 띵웍스가 가장 나았다. 네, 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가 메시업 그 화면 만드는 거 저희는 메시업이라고 네네. 하는데 메시업이 조금 약하더라 해도 메시업만 쓰지 말고 네가 진짜 복잡하고 메시업에서 지원 안 하는 걸 굳이 띵웍스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네, 그렇죠. 안 되는 걸 대기하려고 시간과 노력을 쏟지 말고 안 되는 건 차라리 그 되는 쉬운 걸로 만들고 요새 비주얼레이션 툴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가라. 그리고 띵웍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아까 그 파트가 있었고 두 번째 장점이 이게 그 자산 관리하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에서 조금 강점이 좀 있죠. 그걸 뭐 굳이 제가 전문 용어로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좀 많이 좀 편리해지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본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개발 맵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계속 기술 로드맵이 있죠. 발전시켜 나갈 건데 띵웍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번에 한 1년에 굉장히 잦은 버전업이 있어요. 그만큼 본인들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양은 같지 않았는데 전이 조금 안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다듬고 여기 조금 하고 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버전업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장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네, 그렇죠. 이것도 무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그렇네요.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선택을 하게 됐고요. 자, 뭐 지금 그 플랫폼에 대한 거는 충분히 뭐 얘기 들었고요. 이제 이게 또 이제 사람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어차피 한국에서 PTC 쪽에 뭔가 지원을 하고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총괄을 이제 여기 이현자 상무가 하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이분 겪어보시니까. 일단 거칠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감. 저하고 좀 비슷한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네, 욕을 많이 먹습니다. 추진력은 있으나 실속은 좀 없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성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그것을 완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 조건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제조 파트와 서비스 파트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르죠. 제조 파트는 저희가 제품 파트를 솔직히 먼저 시작했어요. 제조 파트가 뒤늦었긴 하지만 근데 제품은 여러 개가 깔리고 그게 모여가지고 사용이 되고 거기서 뭔가를 설계 개선을 또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가야지 그 서비스에 대한 뭐 판매료를 또 서비스하는 거에 대한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에서는 제조 파트는 우리끼리만 인식 변화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내부적인 또 운영 효율화. 내가 너에게 이제 전화 안 할 거야. 나는 요거 보고 판단할 거야 그냥. 이런 무언의 무언의 약속만 만들어지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물론 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회사 근간부터 건드려야 되니까. 회사의 근간이 평가 체계부터 다 건드려야 돼요.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압공정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가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 지상 최대의 목표는 얘한테 얼만큼 적시에 잘 갖다 줬냐가 제 생각은 하나의 평가 척도가 돼야 돼요. 아, 네네. 근데 지금도 그거에 대한 평가 척도도 있지만 얘가 얼마나 빨리 많이 만들었냐의 평가 척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평가 척도에 좀 우리 뭐 KPI 뭐 이런 말들을 쓰긴 하지만 KPI에 대한 조정 작업도 조금 있어야 그러네요. 되고 그거에서는 회사도 뭐 자 언제까지 유효 기간을 줄게. 그 기간 동안에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이런 KPI를 넣어가지고 평가를 할 거니까 준비 단 뒤에. 네네네.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당장 난 이것만 보고 판단할 거야. 그것만 보고 판단했다가 물건 절대 안 들어오면. 그렇죠. 독박을 쓰는 건 저거든요. 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화, 그런 마인드가 지금 서서히 바뀌어가는 게 조금씩 보여요. 네. 그게 이제 좀 바뀌고 물론 거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설비에서 데이터를 뽑든 사람이 입력을 하든, 사람이 입력하는 것도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입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면서 사람의 인식 변화가 좀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조 파트에서 성과가 조금 나기 시작하는 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나지 않을까. 네. 내년 되면 또 많이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예. 많이 또 이제 또 다른 스테이지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또 하면 또 굉장히 또 지난 네. 얘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방송 잘하시는데요. 예? 참 힘들게 모신 보람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정말 즐거운 토크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죠? 네, 지금 이게 그 박찬희가 사실 한 1시간 얘기한 것 중에서 진짜 이걸 예. 다른 부분도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할 것 같아서 다른 세션이 있어서 제가 24분으로 지금 추격한 겁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박도희 차장님 저기 전화로 여기 여러분 스마트폰 스피커폰으로 연결됐거든요. 박 차장님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 박도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괜찮습니까? 네네네. 자, 먼저 그 질문하겠습니다. 이문영님께서요,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 보안이 왜 중요한지, 중요하다면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질문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지금, 기존에 이제 데이터 보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회사의 기본 룰을 좀 따르고 있고요. 데이터 보안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주요 설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데이터가 좀 노출되지 않아야 되고, 왜냐하면 설비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걸 판독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공장 캐파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제품을 얼마 만에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측정이 되기 때문에 네. 좀 그 보안 이슈를 좀 담고 있긴 한데 따로 이렇게 센서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보안을 저희가 처리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폐쇄망이기 때문에 사내 내부적으로 망 자체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망에 대한 그 보안 정책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차장님도 앞으로 이런 이제 IoT 보안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관심 있으신 거죠? 네, 저희도 이제 보안 쪽에는 계속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대면 서비스를 하게 되면 네. 이제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파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이현재 상무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종호님께서 4차 산업과 이커머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요. 네. 예.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이제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디지털화를 해서 사용자 엔드 커스터머가 바라보게 되는 이제 플랫폼은 이제 이런 이커머스와 같은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용자가 결국에는 이게 완성된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든 아니면 스마트 리테일이든 아니면 스마트 제품과 서비스이든 간에 플랫폼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제일 상위에 있는 플랫폼이 이제 형태가 이제 이커머스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장된 여러 가지 아키텍처상의 요소들이 하나의 컴포넌트들로 분석된 데이터들, 수집된 정보들, 그다음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는 로직들, 또 그것을 서포팅하는 AI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밑에 내장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PTC의 띵웍스 IoT 플랫폼 갖고 이커머스 쪽에 적용된 그렇게 할 예정이라든지 할 그런 데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제조 얘기하다 갑자기 유통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저희 이제 월마트 같은 W사 해외 W사 같은 월마트 이미 얘기했으면 글로벌 대형 네네. 기업들 그다음에 국내 이제 L 유통사와도 네. 저희 IoT 그다음에 AR 플랫폼을 가지고 같이 네. 이제 디지털화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이호승님께서요. 수집하는 데이터의 일일 용량은 얼마나 되고 성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박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네. 데이터 전체 양이 이제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시범 공장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당 13,000태그씩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초당 13,000. 네. 태그요. 네네. 태그. 태그.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성능은 아무래도 그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그 PC가 뭐 돼야 되겠죠. 한 장치가 서버가. 네네. 근데 저희가 뭐 캡 서버 갖고 있을 때 초당 13,000태그 정도면 뭐 아직까지 크게 성능 이슈가 없어서 저희는 더 이상도 이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죠. 현재 상태에서는. 네네네. 네. 자, 네, 제가 네네네.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제 전화로 연결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스마트 팩토리의 사실 여정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뭐 한 1년에서 한 2년 남짓 실제 현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직접 만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여정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희는 수평 전개를 가장 먼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분야가 지금 이제 저희가 크게 여정을 보면 데이터 뭐 가시화하고, 그 다음에 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지적으로 운영하고, 뭐 이렇게 크게 3단계로 이렇게 밟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화 쪽이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가시화가 이루어져서 데이터 분석하는 목적은 그 다음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많이 발전된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야드에 대해서 공장별로, 그다음에 저희 이제 큰 로드맵에 의해서 이제 수평 전개, 가시화하는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일부 공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석이 좀 많이 되어야 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빅데이터 분석팀이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만 한 인강이 아니라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의 전체 이제 계열사까지,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까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수평 전개라고 하면 그 각 예. 타 계열사로의 그 전개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예. 그 회사들도 다 포함해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예. 장님 오늘 지금 울산에서 하여튼 전화로 이렇게 답변 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상무님께서 지금 지금 현대중공업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면 지금 PT 입장에서 이제 PM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보시니까 이게 물론 플랫폼이 좋은 플랫폼 갖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하신 지가 얼마 됐죠? 이 프로젝트 하신 지가 지금? 저희가 현대중공업하고는 2년 만 2년 정도 네. 같이 이제 인연을 맺고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고 네. 있습니다. 해보시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신다면 또 다른 데랑 하신다면 이제 어떤 점을 좀 이렇게 처음에 스타트할 때 어떤 점을 좀 이렇게 하면 주의한다가 포커싱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CDO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그러니까 CDO가 디지털 오피서죠. 네네. 예, 오신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PTC 솔루션을 이제 기술 플랫폼으로서 활용을 해서 그 이후에 현대중공업이 이걸 완성하는 단계, 그러니까 아웃퍼포밍하는 단계로 가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될지를 제일 처음 저희하고 같이 플래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그 총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 총 기간이요? 예. 완성하는 기간. 완성 기간 한 5년, 6년? 예. 전체 앞으로 미래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이 이런 네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성을 해서 완성이란 아웃퍼포밍하는 단계를 네. 이제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이제 완성되는 단계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완성된 단계라면 5년 더 걸 것 같은데요? 네, 10년? 10년? 하여튼 14년 정도를 저희가 플래닝을 네네네. 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긴 여정을 가야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혁신과 디지털 혁신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우리가 원하는 완성된 솔루션을 벤더사들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거나 또는 턴키 방식으로 어떤 SI 업체에 맡기거나 네. 이런 방식의 전개가 보편적이었다라고 하면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술적인 요소들도 필요하고 그것을 인테그레이션 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고 인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영역이
그 현장의 제조의 노하우를 알아야지만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내재화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누가 리딩해서 어떻게 완성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그 확장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조직의 변화 관리와도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늘 단계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실행 그리고 시행착오를 이제 겪으면서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보정해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기술 업체, 그다음에 이제 SI 업체,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스마트 제품이나 스마트 서비스의 경우에는 기업의 근본적인 그 비즈니스의 모델, 운영 모델, 수익 모델과 매출 모델을 바꾸어 가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제 덜어는 전략 컨설팅 회사,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와도 협력을 해서 그 그림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통칭해서는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많은 협력자들과 잘 인테그레이션하고 밸런스를 이루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네. 예, 그리고 뭐 너무 어려워서 또는 막연해서 모르겠다라고 이제 해서 다른 쪽에서 이제 그 성공 사례가 있을까라고 이제 기다리시는 네. 고객분들도 사실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또 하나의 또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회사에 맞는 이제 DT가 뭔지를 정하기 위해서 뭐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스몰 스타트, 작은 부분이라도 좀 시험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성공을 토대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네. 방식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사장님께서 지금 현대중공업도 좀 아직 성공 사례가 아니라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큰 과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뭐 스타트를 한 건데, 이런 스몰 스타트가 대기업이 아니라 지금 국내에서 이제 중견이나 중소기업에도 지금 이렇게 스몰 스타트가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그 고객이나 이제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그 문의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개발을 해서든 또는 네네. 이제 국내 이제 로컬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로컬 이제 벤더사들도 활용해서 이 작은 시작이나마 POC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2019년을 IoT의 이제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 얘기인즉슨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기업들이 사이즈를 떠나가지고 IoT를 검토하고 있거나 또는 적용을 시작했거나라고 하는 이제 그 단계를 2019년으로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사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